안녕하십니까. CSI 랩 소속 연구원 나인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주제는 멀티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 베이스드 다이나믹 스펙트럼 액세스입니다. 다이나믹 스펙트럼 액세스는 우선 주파수 스펙트럼의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사용률이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DSA에는 프라이머리 유저와 세컨더리 유저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유저는 우선 스펙트럼에서 우선권을 갖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들의 채널 사용은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이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컨더리 유저는 특정한 우선권은 없지만 사용 가능한 채널이 있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채널 중간에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빈 공간을 최대한 세컨더리 유저에게 할당하여 통신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다이나믹 스펙트럼 액세스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목표입니다. 저희의 연구는 프라이머리 유저의 트래픽이 변화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동적인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세컨더리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채널 공간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컨더리 유저들에게 적절한 채널 공간을 할당하여 네트워크의 채널 사용률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프라이머리 유저가 받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컨더리 유저들 사이에서도 채널 사용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즉, 저희의 연구는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최상의 네트워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실험을 진행한 환경입니다. 802.11ax 와이파이 6의 실제 환경을 모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총 5개의 AP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2개의 AP는 동적으로 트래픽을 변화하면서 채널을 사용하는 프라이머리 유저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3개의 AP는 세컨더리 유저로서 관측한 채널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강학습 에이전트를 의미합니다. 액션의 종류는 신호 감지와 데이터 전송 두 가지가 있으며 데이터 전송 시 전송하는 패킷의 길이에 따라 다른 시간이 소요됩니다. 각 에이전트의 행동은 각각의 시간축에 따라 수행되게 됩니다. 각 에이전트는 액션을 통해서 채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에이전트가 센싱을 수행하면 모든 채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사용 중인지 비어 있는지. 그러나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채널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보시면 언노운으로 처리되는 채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채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다음 스텝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의 학습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생각하였습니다. 룰 베이스 방식은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작동하며 정적인 환경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적으로 변하는 환경에서는 그 모든 경우를 커버할 수 없으며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동적인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학습 기반의 강학습을 고려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학습은 싱글 에이전트가 가정이 되며 다른 에이전트의 존재나 그 행동이 학습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강학습 알고리즘인 PPO의 구조입니다. PPO는 행동을 결정하는 액터와 액터를 평가하는 크리틱의 액터 크리틱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얻고 액터에 전달하면 행동이 결정되고 이를 수행합니다. 또한 크리틱에 전달하면 결정된 행동을 평가하게 됩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액터와 크리틱을 모두 사용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액터만을 사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싱글 에이전트 강학습은 우선 주파수 대역과 같은 환경에서, 즉 다수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에이전트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멀티 에이전트 강학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멀티 에이전트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CTDE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개별적인 에이전트로 진행이 되지만 학습하는 크리틱에 대해서는 로컬 오브설베이션을 콘카테네 연결하여 글로벌 오브설베이션을 생성하고 이를 크리틱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멀티 에이전트 강학습을 구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에이전트 개수에 맞게 개별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PPO를 통해 구현한 것이 IPPO입니다. 에이전트 각각이 자신이 획득한 정보만을 사용하고 공유하는 신경망을 사용한 행동을 결정합니다. 신경망을 공유한다는 것은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신경망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는 내용이며, 각 에이전트 행동을 결정할 때는 서로 다른 정보가 다른 시간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행동을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경망을 공유한다고 해서 이제 IPPO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선택한 CTD를 구현한 MAPPO 모델로서 에이전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획득한 정보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IPPO와 동일하지만, 크리틱은 로컬 정보를 사용하여 생성된 글로벌 정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한 정보를 사용하여 크리틱을 학습하면 좀 더 글로벌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모델 구조입니다. 로컬 오브저베이션으로부터 타임 임베딩과 프레퀀시 임베딩을 생성하고 이를 트랜스포머 모델에 전달합니다. 그리하여 채널에 대한 레이턴트를 얻고 이를 액터 네트워크에 입력하고 액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오브저베이션으로부터 타임 임베딩과 프레퀀시 임베딩을 생성하고 트랜스포머로 전달합니다. 그리하여 글로벌한 채널 레이턴트를 얻고 이것은 크리틱 네트워크로 전달됩니다. 여기까지가 MAPPO 구조이며, 저희는 다음 순간의 채널 상황을 예측하는 자기지도 학습을 추가하여 채널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총 3개의 모델을 비교하였고 각각 3개의 시대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5개의 시대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IPPO의 경우 글로벌 정보를 생성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모델입니다. MAPPO는 글로벌 정보를 생성하지만 자기지도 학습이 적용되지 않는 모델입니다. 모델을 평가할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IPPO, MAPPO, 저희 모델 순으로 기준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선의 경우 각 에이전트가 얻은 점수를 모두 합하고 이를 평균 낸 것입니다. 즉, 평균 점수. 평균 점수 역시 저희 모델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널 사용량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에이전트 간 점수의 불균형도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적인 효율적이고 공정한 채널 분배에 부합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학습 시 글로벌 오브저베이션을 사용하는 멀티 에이전트 강학습 방식을 통해 로컬 오브저베이션만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채널 사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지도 학습을 적용함으로써 충돌 횟수를 더욱 줄였고 효율과 공정성 부분에서 더욱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정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주관한 2023년 스펙트럼 챌린지 두 번째 트랙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계획입니다. 현재 모델에서는 글로벌 오브저베이션을 생성함에 있어 각 에이전트의 로컬 오브저베이션을 콩카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이전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디멘전이 증가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모델의 크기가 커지며 컴퓨팅 자원을 소비하여 일정 이상의 에이전트를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한 개의 로컬 오브저베이션 디멘션으로 정보를 압축하고 글로벌 오브저베이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